배 나오고 돈 많은 아저씨들부터 민증이 아직 안 나온 K-잼민이들까지 전세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광하고 있는 브랜드. 길을 가다 왼쪽 팔에 와펜을 보면 와 스톤아일랜드 돈 많은갑다가 아닌 와 탑스톤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박살나버린 이탈리아의 브랜드, 바로 스톤아일랜드죠. 그런데 이 스톤아일랜드는 보물섬도 아니고 하늘섬도 아닌 대체 왜 돌섬일까요? 1982년 마시모 오스티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스톤아일랜드는 군복을 모티브로 소재와 디테일들을 디자인에 적용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스티는 스톤아일랜드 런칭 이전에 이미 결이 비슷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항상 스톤아일랜드와 같이 묶이는 CP 컴퍼니죠. 1971년 처음 런칭했던 CP 컴퍼니의 원래 이름은 오스티가 즐겨봤던 만화영화 속의 주인공이 다니던 공장 이름인 체스터 페리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브랜드명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7년 뒤 맞춤 양복 브랜드 체스터 페리와 테니스웨어 기반의 스포티 캐주얼 브랜드 프레드 페리에선 본인들의 브랜드명과 비슷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두 회사한테 브랜드 이름에 대한 소유권 주장 소송을 맞으며 CP 컴퍼니로 최종 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소송 때문인지 CP 컴퍼니의 사업 실적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고 오스틴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안을 생각해낸 게 보급형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였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톤아일랜드의 시작입니다. 보급형이라고 해서 저퀄리티의 싸구려 브랜드를 생각하면 큰 오산. 나이키에서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ACG, 기존의 나이키 제품군들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실험적이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듯 스톤아일랜드 또한 기존의 CP 컴퍼니와 아이덴티티는 같지만 조금 더 실험적이며 약간 다른 색을 갖고 있죠. 오늘날 대중들은 CP 컴퍼니보단 스톤아일랜드를 더 익숙하게 알고 있으며 완전히 독립된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돌섬. 혹시 이 스톤아일랜드의 이름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돌섬이야? 저는 처음에 돌을 다이아몬드 혹은 보석으로 해석해서 보물섬을 뜻하는 줄 알았고 와펜의 나침반 로고가 그 보물섬으로 향하는 나침반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의미였죠. 스톤아일랜드의 이 깊고 커다란 역사가 정말 대충 그리고 우연히 시작되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사실 오스틴은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도중 자신의 아내에게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레드의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밑줄 그어진 여러 단어 중에서 오스티가 고른 단어가 바로 스톤과 아일랜드였던 거죠.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게 바로 스톤 아일랜드였죠. 브랜드 아이덴티티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오스틴은 이거 의미부여 안 하면 망하겠는데 싶어서 급하게 스토리텔링을 얹었죠. 스톤은 소재의 견고함을 뜻하고 아일랜드는 바다 한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와 반복된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뜻한다. 라고요. 네. 스톤 아일랜드는 런칭 초기부터 유럽에서 이미 많은 추종자들을 등에 업은 채로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한 서브컬처 파니나로가 바로 그 이유죠. 명품과 디자이너 브랜드를 광적으로 받들며 사치 소비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 문화 파니나로는 80년대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기반으로 50년대 미국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스포티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레이블과 결합되어 완성된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포츠와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두 사랑했던 파니나로 젊은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운동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스톤아일랜드를 채택했죠. 그 이후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인 축구가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축구 지지자들, 속칭 훌리건들은 본인 팀을 과시하기 위한 팀 컬러의 의류를 입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응원과 야유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항상 선을 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런 훌리건들은 많은 범죄에도 연루되며 유럽 사회 전반에 골칫거리로 낙인 찍혔죠. 그러다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화려한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파니나로 문화의 영향으로 훌리건들도 이런 값비싼 의류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점은 이전 세대의 훌리건들처럼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색상의 옷을 입는 대신
화려한 디자이너 레이블을 과시하며 경찰과 경쟁 회사의 관심을 피하려는 약간은 전략적인 이유였죠. 여기서 포인트는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며 어느 정도 캐주얼한 멋을 낼 수 있는 값비싼 브랜드가 없을까 였고, 그 브랜드들 중 가장 유명했던 게 스톤 아일랜드였던 겁니다. 그렇게 스톤 아일랜드는 등장 초기부터 파니나로 훌리건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런 포텐셜이 일찍이 터져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이후 유명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 드레이크 등이 스톤 아일랜드를 착용하며 쿨하고 성공한 이미지로 굳어졌고, 결국 하이엔드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키드밀리를 포함한 다양한 힙합 뮤지션들과 연예인들이 착용하며 남녀노소 나이불문 다양한 소비층에서 사랑받게 됩니다. 훌리건이나 국밥충이나 잘 팔리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스톤 아일랜드의 국내 인식이 어떤가요? 일진룩, 문신 돼지 국밥충의 상징, 일수업자의 방어구가 되어버렸죠. 인트로에서 말했던 탑스톤이 제가 스톤 아일랜드 구매를 망설여하는 이유 중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스톤 아일랜드 자체가 역사가 깊은 브랜드다 보니 가품을 제조하는 기업 또한 역사가 동시에 깊어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탑스톤이라는 곳입니다. 2010년대에도 스톤 아일랜드의 가품이 즐비했지만 자사에서 특허를 냈던 원단이 수백 개에 이르는 스톤 아일랜드의 퀄리티를 따라가긴 힘들어서 이때까진 괜찮다 싶었지만, 가품 공장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꽤 비슷한 퀄리티를 뽑아낸다고 하고 있죠. 정가품 확인법 중 가장 첫 번째는 스톤 아일랜드의 QR코드 확인법입니다. 스톤 아일랜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가품 판별 시스템이죠. 의류택에 있는 이 QR코드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소비자가 정가품을 구별해낼 수 있게 만들었죠. 보통은 이 부분에서 거의 걸러집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엔 카피되어 정품 인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조차 들리고 있는 실태이죠. 와펜이나 택, 원단의 결, 식서 방향 등으로도 판단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구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톤 아일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탑스토니의 제품들도 국내에 너무 많이 풀리고 있으며, 매물로 구매를 한다면 확인조차 힘든 정가품 진위 여부 등 많은 피로감 때문에 스톤 아일랜드 구매 자체를 고민하는 소비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냥 그림에서 사세요. 그럼에도 스톤 아일랜드의 진짜 매력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말했던 수백 개의 원단 특허가 그 핵심이죠. 스톤 아일랜드는 정말 패브릭에 혼을 다 쏟아붓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는 주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가멸성 패브릭, 스테인리스 스틸을 형상화한 코팅 나일론 등 말도 안 되는 패브릭들과 다양한 공법을 이용한 워싱과 염색 기법을 통해 흔하게 볼 수 없는 컬러들의 패브릭을 뽑아내고 있죠. 따라서 스톤 아일랜드의 제품군들은 검정과 흰색 등 가품 확률이 높은 제품보단 컬러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제품군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며 스톤 아일랜드의 정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아무 옷에나 달아도 옷의 가치가 올라갈 것만 같은 이 나침반 모양의 와펜은 초기 CEO인 마시모 오스티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큼 꼭 한 벌쯤은 갖고 싶게끔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2005년 마시모 오스티의 별세 이후 현재 스톤 아일랜드는 2020년에 몽클레르에 인수되며 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품 이슈가 많은 브랜드지만 꾸준히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오는 건 어느 분야든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 중심이 훌리건이건 문신 돼지 국밥충이건 말이죠.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표인 나침반같이 여러분의 스타일의 하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스프링균이었습니다.